얘기하겠습니다. 과목은 세 과목이죠. 세계 역사, 글쓰기, 그 다음에 컴퓨터 이해 해가지고 세 과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과목 한 과목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제 세계 역사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우리 그 법학과 같은 경우는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세계 역사는 출석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올해부터 이제 이게 과제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1학년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하튼간에 이제 그 과제물로 다 바뀌었으니까 출석 수업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그 출석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세 과목이죠. 1학년 분들은 그 헌법, 민법, 형법 전공만 세 과목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나머지 세 과목인 세계 역사하고 글쓰기하고 컴퓨터 이해는 과제물로 이제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중간 평가는 이제 우리 100점 만점 중에서 3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70점은 기말 시험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제물도 3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제 세계 역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프린트물 다 보고 계시죠? 보고 있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보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 프린트물하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그 제가 우리 그 카페에다가 자료 올려놨죠. 이걸 출력을 하나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출력 하나 뽑든지 아니면 파일을 열어가지고 같이 좀 봐주세요. 이거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의사항을 보시면 과제물 작성 시 이제 유의사항 세계 역사예요. 거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분량은 이제 그 200자 원고지 20매지만 우리는 이제 원고지를 쓰진 않죠. 그래서 A4 용지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두 쪽에 해당된다. 두 쪽. 2페이지죠. 2페이지에 해당되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한글 파일을 보면 자 먼저 요거 잠깐 좀 볼까요? 한글 파일을 열면 지금 여기 이제 과제물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프린트물의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줄 간격은 160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걸 일단 맞추려면은 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는 이제 휴먼 명조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10이라고 되어 있고 요 우측에 보시면 그 16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게 디폴트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디폴트가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세계 역사는 그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160, 그리고 두 장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물 표지는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다운 이미 가지고 있겠지만 이 온라인 과제물, 오프라인 과제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온라인 과제물이 아니라 오프라인 과제물입니다. 이게 오프라인 과제물이어서 보시면 오프라인 과제물 클릭을 하면 온라인 죄송합니다. 온라인 과제물 클릭을 하시면 온라인으로 제출하죠. 이걸 이렇게 이제 표지가 이렇게 떠요. 보시면 서식이라 해가지고 이건 뭐 지울 필요 없어요. 이게 커버 용지인데 2020년 1학기 과제물 했으니까 이거 수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교과목은 여기에다가 세계 역사니까 세계의 역사 이렇게 치시고요. 그리고 학번은 여러분들 학번 있죠. 2020, 21, 그 다음에 뒷번호 뭐 저는 그냥 임의적으로 6자 쓸게요. 1111, 111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을 쓰면 되죠. 뭐 홍길동 이렇게 쓰시고 연락처는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쓰시면 돼요. 010-1111-111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거는 여기 그 콤마 찍고 여러분들 이메일을 써주세요. 이메일. 이메일 이건 제 이메일입니다. 제 이메일을 좀 임시로 쓸게요. 여러분들 이메일을 이렇게 하나씩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쓰시는 거죠. 여기까지 쓰시는 거고 보시면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제 커버 용지인데 2020년 1학기 과제물 온라인 제출용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 받으시고 교과목에 해당하는 세계 역사 그 다음에 학번은 2020-21 그 다음에 그 뒷번호 학번 뒷번호 쓰시면 되고 이 일은 이 법학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홍길동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되고요.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하고 콤마 찍고 이메일을 좀 웬만하면 꼭 써주세요. 이메일은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잘못 작성했을 때 혹시나 누군가한테 만약에 평가하는 분이 이 과제물을 평가해 줘야 되는데 뭔가 잘못 작성해 가지고 이 연락처를 보고 휴대폰을 연락했는데 여러분 혹시
휴대폰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못 받을 때는 이 평가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거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꼭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세계 역사를 보시면 이게 밑에 보면 공통이라고 되어 있죠. A, B, C가 여기 이제 그 과제 유형별 해가지고 공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럴 때는 이제 공통이라고 써주세요. 공통. 이게 이제 세계 역사입니다. 공통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문제가 공통의 그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 일단 문제 전체 그 만점이 30점이라고 되어 있고,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 아니면은 바냐 아저씨의 세 자매, 그 다음에 벚꽃동산 중 요 세 권 중에서 한 작품을 골라서 그거를 이제 읽고 각자 독자적으로 각자가 이 글을 분석해서 이 책을 분석해서 글을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이제 그 분석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의사항 다시 보세요. 위에 두 번째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과제명은 어떻게 쓰냐면은 지금 그 파일을 이거죠. 지금 요거를 그대로 그냥 이 문제를 여기서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요. 쓰셔도 되는데 한글 파일이니까 그대로 컨트롤 C 하고 다시 커버 용지를 불러서 여기서 그대로 컨트롤 V에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면 일로 이제 과제명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오고 이 밑줄은 이제 제가 이미지로 썼기 때문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밑줄은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하 과제 작성이라 이거는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시고, 그리고 이제 먼저 서론, 본론, 결론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에다가는 요거는 이제 중간 정도 해서 중간 정도 넣고 여기다가 목차를 쓰시는 거예요. 목차 쓰시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통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로마체를 이제 주로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앞에 제목을 여기서 이제 특수문자로 이제 그리스어를 해가지고 1하고 1 해서 서론, 그렇게 가고 쭉 내려와서 두 번째 컨트롤 10 해서 2하고 본론 써주시고 쭉 내려와서 세 번째는 컨트롤 10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우고요. 선택을 안했네. 놓고 점 결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고, 요 형태를 지금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 썼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제목. 요 책에 지금 이제 그 갈매기, 그 다음에 세자매, 벚꽃동산이라는 이 세 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을 해가지고 저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타이틀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에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목차를 가져오시면 일단은 이제 커버는 된 겁니다. 이렇게 커버는 되고 그 다음부터 여기 이제 표지는 A4 용지 사용하는데 요것도 지우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일을 해서 서론 서론 글자 폰트는 이건 이제 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진하지 않게 이렇게 서론이라고 써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성하고 싶은 거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작성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과제물 유의사항 다시 세 번째 봅시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라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선택한 작품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되 그 외의 자료는 전혀 활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외의 자료는 전혀 활용하지 말고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자신의 글로 풀어나가시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이제 네 번째는 유려하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세요.
그리고 5번째는 개조식 표기는 일절 사용하지 마세요. 개조식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그 브리핑하는 자료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서술식으로 작성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조식 표기 일절 하지 말고 서술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그리고 위에 이제 보시면은 이 작품 외에 다른 자료는 절대로 활용하지 말고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자신의 글로 풀어 나가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그대로 쓰는데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그 외의 자료는 전혀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주를 만약에 달게 되면은 그 각주는 100% 이 교재 내용을 써야 돼요. 다른 내용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참고하지 말라고 그 이외의 자료는 활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역사 이거는 절대로 참고 문헌은 이 지금 세계 교재 중에 하나 선택했다 그러면 그 책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참고 문헌을 보면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 1896년 그리고 이제 바냐 아저씨의 세자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작가가 안톤 체호프예요.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 바냐 아저씨, 그 다음에 세자매, 벚꽃동산 해가지고 총 4권이네 보니까. 예. 네 개의 작품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로보면 어느 출판사의 판독이든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다는 여러 출판사에서 혹시나 나왔으면 그 상관없이 어느 출판사 거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작품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책을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죠. 자, 이제 도서관은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로그인하고 이건 제 로그인인데 로그인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에 그 밑에 부속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속기관을 클릭하면 여기에 그 중앙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요걸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안 열겠다고 하고요. 지금 그 중앙도서관 임시휴관이라고 공고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휴관입니다. 이거 온라인은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들어왔죠. 이제 제가 로그인해가지고 들어온 거고 여기서 이 교재를 이제 써보는 겁니다. 이제 갈매기를 써보면 갈매기를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 책이 나오죠. 책이 나오는데 작가가 안톤 체호프죠. 안톤 체호프가 어디 있나요? 안톤 체호프 갈매기 여기 있네요. 안톤 체호프 여기 있네.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 해가지고 이건 신혼문화사에서 출간했고 혹시나 다른 거 있으면 찾아보시고 일단 이거만 보죠. 뭐 안톤 체호프 이게 신혼문화사에서 나왔고 클릭을 하면 이 책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세요. 여기 지금 교재 이거 우리 이제 책 중에 하나예요. 갈매기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해 정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책을 보는데 제가 이걸 왜 지금 보고 있냐면은 여기서 클릭을 하고 소장한 지금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소장처를 좀 봐야 돼요. 보시면 소장하는 자료가 이게 소장 자료가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검색 정치협부 자, 요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중앙도서관에 있고요. 중앙도서관에서 대출은 지금 안 돼요. 대출은 여기 대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과제물 기간이기 때문에 막상 가면 대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서관에 지금 5권이나 있네요. 5권 있으니까 이 중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도서관에서 어차피 뭐 집에서 보든 도서관에서 보든 상관없는 거니까 이제 도서관에서 보는 거죠. 중앙도서관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먼저 이거부터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이제 그 중앙도서관도 있고 서울 지역 도서관도 있고 남부학센터도 도서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부라든가 북부도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책이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소장하는 게 먼저 있는지 없는지, 그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있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혹시나 뭐 가는 게 귀찮다고 하는 분은 뭐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이 4권 중에서 이제 한 권을 선택을 해서 구입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내려서 이제 각주다는 걸 좀 볼게요. 이게 우리가 아무튼 이제 책을 선택을 하면은 그 책에 있는 그 문장 중에서 인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인용한 것. 그러면 이제 각주를 달게 되는데, 여기 지금 한글 파일입니다. 한글 파일에 보시면 위에 입력이라는 여기에서 주석이라고 있죠. 여기요. 입력, 주석. 여기서 각주라고 있어요. 각주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떻게 나오냐, 화면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내려왔으면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각주하는 걸 제가 이제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각주 내용을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위에 여기 1번이라고 써 나왔죠. 이건 자동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인용하면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또 이렇게 쭉 글 써주고 그 다음에 또 각주 달아야 된다 그러면 입력 안에 가서 주석 달고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2번이랑 나오죠. 2번. 그리고 또 써주시면은 위에 보면은 1번, 2번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번호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각주를 다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건 설명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요. 일단 세계 역사 중에서 이제 각주를 달았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내용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목차에서 다시 목차를 좀 볼게요. 여기 목차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났는데 지금 여기 그 각주를 하나 더 참고 문헌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그 뒤에다가 하나 더 달아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와서 표지에다가는 이렇게 참고문이라고 되어 있고, 이 참고문헌은 우리 본문에다가 본문 저 끝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다 썼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다가 그대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써주고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고문헌을 이제 참고문헌은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이제 갈매기다 그러면은 뭐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과제물이 다 끝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과제물을 이제 어느 정도 작성했다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을 써야 되는데, 파일 이름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 이제 저장하기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저장할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저는 이제 과제물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세계의 역사 콤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번을 써야 돼요. 2020 21-11111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잠깐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 프린트물 좀 보세요. 이 프린트물에 보면 어디 있냐면 몇 페이지에 보셔야 되냐면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24페이지 봐서 24페이지 2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24페이지 거기에 그 파트 3 해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물 제출 전에 확인할 사항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밑에 세 번째 파일명이 올바른가 해가지고 과목 콤마 찍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시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세계의 역사 콤마하고 학번을 쓰는 거예요. 학번을 쓰면 이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면은 여기 파일이 있죠. 여기 세계의 역사 콤마 202021 그 다음에 D 학번 번호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예. 만약에 뭐 글쓰기다 그러면 요걸 글쓰기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이해다 그러면 컴퓨터 이해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과제물을 매번마다 과제명 콤마 학번 이렇게 쓰셔야 돼요. 거기 24페이지 그렇게 써있죠. 한글 파일 HWP든 뒤에 그 일반 워드든 PDF든 그 앞에 그 파일 이름은 과목 콤마 학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것도 모르는 분도 있는데 꼭 파일 이름을 먼저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로 가볼게요. 문서로 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워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적인 거 제가 설명드렸고 요거 자료를 좀 볼게요. 제가 한눈으로 보는 과제물 작성법 해가지고 요걸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의 역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첫 장 넘기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첫 장 넘기면 이제 콘텐츠에서 목차가 나오죠. 콘텐츠에서 목차 보면 파트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준비하기 하고 그 다음에 작성하기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기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록이라고 해가지고 28페이지부터 먼저 볼까요? 28페이지 보시면 제일 뒷부분입니다. 28페이지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표지가 나오죠. 표지에 보면 이제 온라인 제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20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20년이니까 2020 학년도 지금 1학기니까 1학기 만약에 이제 다음 학기다 그러면 2학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밑에 봤죠. 앞에 표지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과목명, 학번, 성명, 연락처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유형은 여러분들 제출한 제시한 자료 보면 이건 세계 역사는 공통이라서 거기다 공통 아니면 이제 A형, B형, C형, E형 해가지고 형이 있으면 A형이면 A형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제명은 제가 그다음 워드 치셔도 되고 여기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걸 복사해 오셔도 돼요. 복사해 오면 오타가 없겠죠. 그래서 복사하시는 게 좀 편해요. 복사하셔서 보시면 이제 거기에 밑에 보시면 편집 용지는 A4 용지고 그리고 이 여백 같은 경우는 그냥 건들지 마세요. 여백은 그냥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학교에서 주신 그 자료 그대로 하시면 돼요. 파일. 거기 밑에 보면 로마 그리스 큰 1, 그 다음에 숫자 1, 그 다음에 반가로 1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장, 절, 항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목차 만들 때 요렇게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조체로 고정돼 있고 글자 크기는 여기서 제시하면은 제시한 대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라 했죠. 10포인트. 그래서 10포인트로 하시면 되고 줄광지역은 160이라면 무조건 160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제 콘텐츠 넘기시면 파트 1에 보시면 파트 1의 시작하기 그래서 과제물은 왜 작성하는가 해서 나오는 거고 이건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방송 내 과제물의 유형을 보면 지금 우리는 독후감식으로 이제 감상문 쓰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독자적으로 분석해서 글을 작성하시오 돼 있는데 일단은 내가 이걸 먼저 읽어야 되겠죠. 읽어가지고 여기 유형이 감상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하시오는 감상, 논술, 설명, 방안 제시, 사례 제시 또는 이제 보고 손지
예, 조사 분석 평가하는 건지 이렇게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감상에 들어가 있나요? 논술, 설명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일단은 설명 보세요.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정리하시오. 아니죠. 자, 논술 보세요. 논하시오, 비판하시오, 자기의 의견을 밝히시오. 논술문 아니죠. 그러면 이제 감상인데, 감상은 책, 영화, 공연 등을 보고 감상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의 역사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먼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거죠. 느낌을 중심으로 자신의 글로 작성하라는 얘기. 그건 이제 감상문입니다. 감상문.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상문으로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이와 같이 과제물 유형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술형 과제가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죠. 서술형. 네, 서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조식 표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넘겨보시면 한눈으로 보는 과제물 시험 절차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과제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순서를 대부분 봤죠. 내가 계획하고 준비를 하죠. 뭐 교재를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처럼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책을 준비해야 되겠죠. 도서관에 가서 이제 대출해서 거기서 보시든지. 자 책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보시면 자료 검색과 수집을 하고 초안 작성하고 개요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본문 쓰고 그 다음에 퇴고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문서를 다 작성했다 그러면 이제 퇴고라는 거는 뭐 교종이라든가 뭐 이렇게 내가 글을 수정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글이 좀 매끄럽지 않다 그러면 매끄럽게 이제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퇴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한번 다듬어 주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다 제출하는데 제출할 때 제출 마감일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예. 제출이 언제부터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마감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일 작성에 파일 이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의 제출은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 우리 파일을 좀 잠깐 볼게요.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자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맞춤 정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수강, 그 학사 정보에서 수강, 수업 시험, 성적, 등록, 장학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과제물도 수업으로 보시면 돼요. 수업으로 해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 좌측 메뉴를 보면 수업 시험에서 밑에 보시면은 온라인 출석 과제물, 그 다음에 출석 대체 과제물. 우리 출석 대체 과제물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온라인 과제물 제출이라고 되는데 정규 시간제,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밑에서 네 번째 줄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과제물 제출하는 과목 여기 쭉 씁니다. 저는 지금 멀티미디어 해가지고 여기 이제 과제물인데, 자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면 여기 지금은 이제 제출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제출하는 기간이 시작되면은 여기서 제출하는 거 클릭하게 돼요. 버튼이 생겨요. 버튼이. 그러면 과제물 제출 요걸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하나를 쫓아가면 여기서 제시하는 대로만 찾아가면 됩니다. 저 위에 들어온 김에 이제 볼까요? 체크하는 걸. 공지사항 볼게요. 공지사항을 쭉 읽어보시고 먼저 그 다음에 공고문은 뭐 여러분들 봤으니까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 정보에서 맞춤 정보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사 정보에서 수업 시험 클릭을 하시고 수업 시험에서 쭉에서 밑에서 네 번째 온라인 과제물 제출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이 과제물 제출해야 되는 과목이 쭉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버튼은 없지만 이제 그 제출한 기간 되면 여기에 이제 버튼이 생겨요.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하시고 거기다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예,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직 접수 기간이 아니어서 하나 주의사항을 제가 얘기를 못하는데 말로 좀 설명할게요. 만약에 내가 제출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이제 비어있는 게 접수 번호라든가 여기 뭐 파일 과제 파일이라든가
크기는 어떻게 되고 제출한 일자라든가 여기 다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에 한번 클릭을 하셔서 이게 그 과제 파일 요걸 또 클릭을 하세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돼? 이걸 왜 클릭을 하냐면은 클릭을 하면 내가 업로드 시킨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가 됐는지 아니면 파일이 안 깨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과제 파일 여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을 해야 그 한글 파일이 제대로 뜨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걸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평가하는 분이 과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과제가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쭉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데, 표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고,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면 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찾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중앙도서관 자료 찾는 거는 지금 여기 세계 역사는 자료 찾을 게 없어요. 단 아까처럼 이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그것만 확인했죠. 세계 역사는. 하지만 이제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이해도 1학년 과목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2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우리가 논문을 좀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 중앙도서관 들어가서 자료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중앙도서관 들어가는 건 12페이지, 그 다음에 자료 찾는 건 13페이지 있어요. 13페이지에 각각 여기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이제 검색해서 논문을 다운받아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논문을 참고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인용을 달아야 됩니다. 아까 각주를 달아야 돼요. 각주 다는 방법은 어디냐면, 자, 17페이지 보면은 이제 목차 만드는 방법이 있죠. 목차 만드는 방법이 밑에 보면 박스가 3개인데 요거 중에 어느 거든지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8페이지는 만약에 지금 여기 두 쪽을 얘기했는데 두 쪽은 이 목차 커버를 빼고 두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을 두 쪽으로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서론을 한 60에서 7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나눠가지고 한 15% 정도는 서론, 나머지 15%는 결론, 이렇게다가 분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분배하는 내용이 18페이지에 이제 써 있는 겁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자, 이제 쭉 넘어가시면 22페이지에 보면 각주다는 방법이 나와요. 각주다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거 꼭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각주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밑에 보시면 이제 22페이지 보시면 참고 문헌에서 만약에 단행본이다 그러면은 작가 이름 쓰고 요 표시 특수문자가 하면 다 있거든요. 요 표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여기 내가 만약에 논문을 했다 그러면 학위 논문은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문 기사다. 우리가 인터넷 기사 있죠. 인터넷 기사도 신문 기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인터넷 자료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 가로치고 나온 건 날짜죠. 내가 언제 검색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하고 밑에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걸 왜 나왔냐면은 제가 뭘 설명을 할 거냐면은 아까 제가 참고 문헌을 제일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쓰는 것이 하나 나왔죠. 참고 문헌을 쓰게 되면은 잠깐 파일을 좀 볼게요. 여기 파일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각주 말고 이제 참고 문헌 해가지고 여기다 쓰는데 제일 마지막에 쓸 때는 여기 22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페이지가 나오죠. 페이지. 참고 문헌 여기 각주가 19페이지 보면은 인용해 보면 중간에 인용 양가로 이래서 인용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출처를 보시면 출처 보세요. 출처 보면 윤경해서 쭉 써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2015년도 나오고 페이지가 나오죠. 페이지. 이 페이지를 반드시 각주는 달아야 되는데 참고 문헌에는 다시 22페이지에 보시면 참고 문헌에는 그 페이지가 작성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본문에서 참고 문헌을 쓰게 되면 여기다가는 페이지를 쓰시면 안 돼요. 그 연도까지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 문헌에 예를 보면 다 페이지는 없죠. 여기 학술지에는 뭐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 이거 페이지 달 필요 없습니다. 그 학술제 밑에 그 학술제 보면 그 페이지가 아니에요. 각 호입니다. 호. 참관호 뭐 2호, 3호, 4호 이렇게 호지 이거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문헌은 반드시 페이지를 지워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23페이지부터 봅시다. 나머지 설명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다 이제 그 주석을 어떻게 다는지 인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예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계의 역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고, 자 이제 나머지 글쓰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글쓰기는 다시 이제 우리 그 과제 제시한 요걸 좀 봅시다. 요 프린트물 다시 봐요. 자 거기서 이제 글쓰기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글쓰기가 우리가 뭐 세계 역사든지 뭐 글쓰기든지 요것들은 다 내 주장과 내 얘기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복사해 올 일은 없습니다. 남의 글을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요. 자 글쓰기 보시면 주의사항을 먼저 보세요. 주의사항을 보면 이것도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줄과 기역은 160을 놔두고 그 다음에 A4 용지로 해서 3매에서 5매로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커버 빼고 보통 4장 정도 생각하면 돼요. 3장, 4장. 예. 커버를 빼고 3장, 4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주의사항이라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서론, 본론, 결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부차적인 제목만 달면 돼요. 이건 내 글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공통이죠. 이것도 유형이 공통이 해가지고 봅시다. 1번 또는 2번인데 보시면 1번 보세요. 내 인생의 통관 의례라 그래가지고 자신을 크게 성장시키거나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 사건.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입학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생애에 태어나서 첫 투표했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첫사랑, 뭐 출산, 이사, 은퇴 등등 자기한테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던 사건들 있죠. 그걸 하나 떠올려 보세요. 먼저 떠올려 보시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방송통신대학교 입학한 것도 하나의 큰 사건이라면 큰 사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일단 하나 선택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사건을 두 가지 선택하여 글을 쓰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가지 선택이 방거리를 보세요. 사건 1, 2에 대한 사건 1, 2가 뭐예요? 크게 뭐예요? 보시면 크게 성장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변화시킨 거. 요 두 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글 안에. 글 안에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 사건 1, 2에 대한 적절한 부제를 붙이라는 거예요. 부제라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 말고 만약에 내가 방송통신대학교 입학 이게 만약에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러면 그 부제를 주는 거 방송통신대학교 입학 이렇게 제목을 쓰시면 돼요. 아니면 2020년도 방송통신대학교 입학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그냥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보세요. 내 인생의 통관 의례 자전거 타기 이런 식으로 제목을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가루 2 사건의 전후 맥락을 떠올릴 만한 자료를 찾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변화의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혀라. 자, 여기 이제 교수님이 제시한 걸 꼭 넣어줘야 돼. 꼭 넣어줘야 3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보시면 어떤 걸 제시했냐면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변화의 결과 나는 이걸 이렇게 나한테 큰 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한테는 큰 변화여서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아주 좋았다. 너무 추상적이죠. 이러이러해서 나한테는 좀 더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크게 나한테는 뭐 어떻게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부정적인 건 절대로 안 돼요. 부정적인 걸 썼다 그러면 무조건 점수 30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한테는 좋았다. 이런 사건이 나한테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건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제가 없을 수 있죠. 주제가 없으면 소설을 쓰셔야 돼요. 소설을 쓰셔서라도 작성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결론이 끝나야 됩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동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현재 사는 동네 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그 곳을 소개하라는 얘기,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방거리를 보세요. 글의 제목을 붙이는데 만약 우리 동네다 그러면 우리 동네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또 붙이시면 돼요. 두 번째 방거리 위에 보면 지역에 대한 사전적 설명은 가능한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은 이제 만약에 강서구다 그러면 강서구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가지고 뭐 강서구는 이러고 막 설명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다는 그 출처 반드시 밝히라는 거예요. 각주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각주 반드시 달아주고요. 안 달아주면 이것도 30점 못 받습니다. 방가로 3. 대상 공간을 자신의 시각에서 관찰하여 상세한 묘사가 드러나게 할 것. 자, 자신의 시각이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저 사람이 상대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 필요 없어요. 내가 보는 시각. 우리 동네다 그러면 우리 동네를 내가 보는 시각으로 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반드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컴퓨터 이해를 보시면 컴퓨터 이해는 과제 이제 제시사항을 먼저 볼게요. 1번과 2번 과제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모두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통이죠. 이것도 A, B, C, D, E형 모든 과제가 다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유형은 공통이라고 써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1. 아래 문제에 대하여 A4 용지 2페이지 내외로 서술하라. 그리고 2 보세요. 2천 바코드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A4 용지 2페이지 내외로 서술하라. 그러면 합치면 몇 페이지? 4페이지 이상이죠. 이건 너무 많이 작성하지 말고 2장 해가지고 합쳐서 4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앞에다 얘기했던 것처럼 지시사항 보면 1번과 2번 과제를 하나의 파일로, 2개 파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시면 돼요. 목차를 먼저 만들 때 1. 이 내용도 자 보세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서 우리가 파일이 이렇게 있겠죠. 파일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제시글이죠. 제시글을 이렇게 복사해요.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 가요. 문서로 가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요거는 이제 세계 역사인데 여기다 그냥 작성합시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복사하세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복사하시면 워드 칠 필요 없죠. 워드 치지 말고 이렇게 복사하세요. 그냥 복사하시면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화면을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복사한 겁니다. 어떻게 복사했냐면은 요 제시하는 글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에서 공통 요구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세요. 복사하셔서 컨트롤 C 하고 내가 문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 가가지고 이게 없었겠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비어져 있었겠죠.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 여기 과제명에다가 커서 옮겨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워드 칠 필요 없어요. 워드 칠 필요 없이 이걸 그대로 복사해 오고 밑에다가 이제 목차를 다시면 됩니다. 여러분 워드 치다 보면 오타가 나오니까 웬만하면 복사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보시면 위에 이제 그 지시사항 보세요. 두 번째 양가를 2. 인터넷이나 참고 문헌을 이용하는 조사나 요약은 가능한 한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하겠다.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그거를 그대로 내 맞게끔 그냥 치시라는 거 내용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요약은 가능하나 그러니까 조사나 요약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복사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문헌을 그리고 표절률을 60%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표절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방송 말고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말고. 그래서 표절하는 방법은 제가 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절이 60% 이상이면은 감점하겠다는 거 점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점수 30점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양가로 3 보면 QR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을 아예 받지 않을 거니까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자, 네 번째. 과제물은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우리 지금 10포인트로 고정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 보시면 12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일단은 1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특별한 제시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160이다 그러면 160으로 잡으셔도 되고 160으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파일은 오메가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메가를 파일은 최대 오메가 이내라 그러면 오메가는 넘기지 말라는 거고, 오메가. 그리고 우리가 QR코드를 JPG 이미지로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거는 이제 JPG로 저장을 해야 돼요. 이거 QR코드 만드는 거는 제가 2학년 분이 지금 우리 몇 분 안 되는데, 아무튼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각각에다가 각자분한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밑으로 보세요. 이제 공통 보면 제가 요걸 굵은 거 싫어하는 건 좀 특별히 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글자 폰트를 좀 진하게 했어요. 자, 1번하고 2번을 먼저 보세요. 가를 보시면 교재 1.7.1절 그 교재 보면 1.7.1절에 가보면 개인용 컴퓨터가 있어요. 설명이.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컴퓨터 산업의 미래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교재 가면 그거를 읽으라는 거예요. 먼저 읽어보고 두 번째 줄 보면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 세대를 먼저 선정하라는 거예요. 컴퓨터 이거 합쳐서 세대입니다. 뭐 개인용 컴퓨터를 세대 하지 말고 개인용 컴퓨터 하나 그리고 모바일 장치 둘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 정도 선정을 하고 이 선정한 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특징에 보면 기능이나 사용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에 보면은 교재 1.4절에 보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구성, 그와 기능 그리고 3.1절에 보면 처리 장치를 이제 거기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고 지금 위에 있는 가에 선정되어 있는 그 장비하고 같이 이렇게 위에 장비를 내가 개인용 컴퓨터 하나 모바일 두 개를 예를 들었죠. 만약에 이거 선택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 구성과 기능 그리고 처리 장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좀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선정된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 운영체제 이름과 프로세스 이름을 적고 그리고 참고 문헌 그리고 인터넷을 참조해서 그 기능하고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럼 여기서 참고 문헌보다 인터넷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을 참조할 때 반드시 인용을 컴퓨터 인터넷에서 찾은 거에 대한 인용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2차원 바코드에 대해서는 처음 가해 보면은 2차원 바코드에서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 2차원 바코드의 사용 사례를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걸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다가 중요합니다. 이 다가 QR코드를 만드는데 이 QR코드만 제대로 만들면 무조건 30점이에요. 나머지 안 봅니다. 표절도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요거 QR코드만 제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QR코드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QR코드 작성하는 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하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개별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끼리 내가 문서를 다 작성했는데 이게 작성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검토를 받고 싶은 거예요. 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 아니면은 글을 좀 쓰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메일로 만약에 내가 작성한 과제물을 보내준다던가 어떤 뭐 친구한테 공유한다던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잘못하면은 100% 표절로 걸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은 점수가 0점 처리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메일로 보낸다던가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보여주고 막 이런 건 상관없는데 어디 컴퓨터에다가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 카톡으로 막 내 과제물을 막 보낸다던가 막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1학년 걸 끝냈습니다. 제가 40분 하는데 50분까지 했네요. 자,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1학년 과제물은 이걸로 마칠게요. 들어가 주세요. 1학년 들어가